6번째 편지. 소리 없이 별은 지고. 그리운 선생님, 일요일 밤 강가로 별을 보러 갔습니다. 글 쓰느라 정신없는 엄마 대신 파파가 피크닉 준비를 하고 요가 매트와 담요까지 챙겨 알리시아랑 먼저 집을 나서더군요. 두툼한 해리포터를 옆구리에 끼고요. 해가 질 때까지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파파랑 책을 읽는 동안에 글을 마무리하고 오라는 뜻이었죠. 글을 서둘러 끝내고 오스카 집에 올라가 화초들도 둘러보고 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어도 안 되지요. 아이가 화를 낼 테니까요. 엄마는 글이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해. 이러면 난감합니다. 마음이 절로 바빠지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스카네로 올라가 화초들을 보다가 가위를 들고 눈에 띄는 마른 잎을 몇 개 자르는데 폰이 울립니다. 엄마 뭐해? 왜 안 와? 아이에게는 엄마가 당도하지 않은 피크닉은 피크닉이 아닌가 봅니다. 미안해. 오스카네 화분에 물 주고 있어. 금방 갈게. 빨리 와. 늦게 오면 나 진짜 화난다. 이런 대화를 모국어로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갑자기 아이가 이런 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사랑도 들고 와야 해? 이럴 때 엄마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 사랑도 들고 가야 하는 거구나. 잊지 말고 꼭꼭 챙겨갈게. 간식이나 책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되물으면 안 됩니다. 산통도 분위기도 다 깨지거든요. 때론 아이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상하게 넘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가 던져놓은 말만 알뜰하게 주워 담고요. 잊으면 낭패니까요. 응, 그래, 알았어. 밤 9시, 사랑을 챙겨 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33년 만에 찾아온다는 별똥별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러 저도 기억해 두었거든요. 일생에 한 번이라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비장함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촛불 이후 그럴 일도 없는데요. 강가에 도착하자 사위가 빠르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밤바람이 찼습니다. 낮이 무더웠던 탓에 모두 반팔 차림으로 나섰거든요. 얇은 겉옷을 껴입고 셋이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 가운데 눕고 담요 하나를 나눠 덮었는데도 강가의 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별이 하나 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하라고 성화를 부려 입을 다물었더니 소리도 없이 강물 위로 조용조용 내려앉는 별들을 목격했지 뭐예요. 반딧불이가 비행하는 것처럼 은하수에 금가루,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강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영화를 볼 때나 쓰던 안경을 꺼냈었더니 가로등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북쪽의 북두칠성이 환해졌어요. 풀밭에 누워보는 게 얼마만인지, 풀밭에 누워 별을 보는 건 또 얼마만인지, 어릴 적 고향집에서 한여름밤에 멍석 위에 눕거나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던 날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50년이 지나 이자르 강변에 누워 별을 헤아리고 있을 줄 생각이나 했나요? 저희 언니는 그러더군요. 자기는 그랬다고요. 변변한 장난감은커녕 안고 놀 인형 하나 없이 유년 시절을 건너온 후 다시 초등 6년을 견디게 해준 건 소년 소녀 세계 명작 50권. 책을 끼우는 껍데기까지 있던 전집이 세상에 나와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죠. 시골집 마루에 누워 하얀 감꽃 떨어지는 초여름부터
익을 대로 익은 감이 우물가에 뚝뚝 떨어지던 늦가을까지 책 표지가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었죠. 그때 읽었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언니는 못 읽는데요. 하이디를 읽을 때마다 소원을 빌었대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언니가 인도에서 만난 형부를 따라 이태리로 가보니 거기가 하이디가 살던 곳과 닮은 남부 티롤 지방이었대요. 아, 그래서 별은 보았냐고요? 네, 봤어요. 생각만큼 많이는 못 봤고요. 불꽃처럼 쏟아지는 별빛을 보려면 새벽까지 있어야 하는데 11시가 되자 아이가 잠이 온다고 칭얼거렸거든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것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셋은 각자 소원 하나씩을 준비하고 별들의 군무를 기다렸답니다. 엄마 아빠가 별똥별을 5개씩 보는 동안 아이는 2개를 보았어요. 그나마 2번째 별은 가장 길었고 온 가족이 같이 봤다며 기뻐했지요. 그래요. 참 빨리 왔다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금방 나왔다 싶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요. 봤어? 어디? 저기야 저기. 난 못 봤다고. 아이가 요란법석을 떠느라 소원이고 뭐고 빌 시간도 없었고요. 선생님,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별을 기다린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다였어요. 반짝 왔다가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별들. 돌아보면 인생이, 좋은 시절이, 사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렇지요. 천년, 만년 같이 있을 줄 알아도 지나고 보면 금방이잖아요. 최근에 읽은 시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정성욱이라는 시인의 금음달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조카편으로 당도한 선물 속에 들어있던 첫사랑에 관한 시집. 너의 눈동자엔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이 있었다에서 발견한 구절이에요. 돌아보니 참 많은 세월이 금음처럼 흘러갔다. 생이 유한이라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간이 할 만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던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즐거운 건 그 망각의 강을 건너 금음 속에 숨은 그 첫사랑을 추억하는 거라고. 말복이에요. 올해처럼 절기를 꼬박꼬박 헤어본 적도 처음이네요. 별들이 지나간 서늘한 그늘이 지금쯤 한국에도 가 닿았기를.